제가 설명드릴 것은 PCT 국제 출원 제도입니다. 네. 사실은 PCT 국제 출원 제도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어렵냐? 제도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주로 많이 해보질 않아요. 국내 출원은 자주 하는데 PCT 출원은 뭐 1년에 끼리야 뭐 한두 번. 큰 사무소는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조그마한 사무실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번 정도. 매번 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는 않다. 단지 이제 좀 개념만 잡으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말씀드리고요. 다음을 보시면 자, PCT란 무엇이냐? 영어의 약자죠. 페이턴트 코오퍼레이션 트리티라 해가지고 그 세계 지식재산기구 WIPO라는 데서 여러 나라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쉽게 말해 국제조약을 맺은 거죠. 조약이 뭐냐? 간단하게 한번 출원을 우리가 이 협약국이 그 출원을 했다고 인정하자. 간단한 겁니다. 출원을 인정하자요. 그래서 이제 이게 PCT라는 용어를 쓰게 됐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하나의 출원호 가입국, 협약국이죠. 152개, 더 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17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2개의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제 특허 출원이 권리가 있느냐? 이건 출원했던 그 권리밖에 없고요. 실질적인 특허권은 이 각 나라, 속지주의에 의해서 각 나라에서 특허를 등록받아야만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잘 쓰는 국제 특허를 받았다라는 말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국제 특허 출원이 있지 국제 특허나 국제 특허 등록 이런 건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PCT에 근거한 출원을 PCT 국제 출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파리 협약에 의해서 출원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같이 PCT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파리 루트는 뭐냐? 파리 협약이라는 것은 우선권을 서로 인정해 주자. 어떠한 기초 출원한 나라에서 1년 안에 출원을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해 주자라는 취지의 출원이고요. PC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출원인을 인정해 주자는 얘기죠. 국내 출원을 하고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건데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PCT 출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출원을 하는 거죠. 그에게 국제 출원은 우선권, 먼저 출원한 기초 출원이랍니다. 그 나라에 먼저 출원을 하고 거기서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제 출원을 하는 거죠. 12개월 넘으면 안 됩니다. 딱 정해지는 12개월. 그 다음에 우선권으로부터 30개월, 우리나라에 31개월인데 31개월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요.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단계라고 국내 단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약에는 이 말이 없지만은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국제 단계는 뭐냐? AB 심사가 끝나는 30개월 이전까지를 국제 단계라고 그러고 그 이유는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나라,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거기서 특허를 획득하고 싶은 나라에 들어가는 시점, 이 시점을 바로 국내 단계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출원할 때 딱 한 번 서류를 이거 하나로 끝날 수도 있는데 출원이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예비 심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PCT 가입국은 다음과 같이 파란 색깔로 칠해져 있죠. 지금 현재 152개국 2017년 3월 9일 날 가입을 했습니다.
자, 국제출원 총 152국에 일단 전 나라에 출원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출원서 하나 가지고. 옛날에는 그 자기가 들고 가고 싶은 나라를 출원시에 정했어요. 뭐 USI 그 개수로 금액을 정해가지고 수수료를 많이 매겼는데, 지금은 아예 회박국 전체를 출원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나중에 지정국을 추가하려고 보니까 기간을 놓쳤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아예 전 나라를 출원 대상으로 아예 삼는 겁니다. 자, 국제 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국적이 있거나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출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국제 출원할 수 있는 게 꼭 우리 한국에만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WIPO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알아주셔야 할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냈는데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나라가 접수하는 게 아니고 바로 WIPO에서 송부를 해서 WIPO가 이제 접수국이 되는 거죠. 접수 수리관청이 되는 겁니다. 국제 출원을 할 수 있는 언어는 뭐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국제 출원서 일반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특허청에서 국내 출원할 때하고 비슷합니다. 국내 출원서 대신에 서면을 내죠. 출원서 서면, 그 다음에 이제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 요약서 도면 이런 식으로 내고요. 국제 출원 번호는 PCT/ 이제 수리관청 코드죠. 수리관청이라 가지고 국제 출원을 받아주는 관청. 우리 특허청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청 내에 있습니다. 그 국제 출원과의 관청이 PCT를 위한 관청이 2개가 있는데 수리관청하고 지정관청이 있는 거죠. 국가 코드가 우리나라가 KR이니까 KR로 시작하고요. 아까 와이퍼에 직접 내면 여기가 IB가 됩니다. IB. 미국은 US가 되죠. 자, 국제 출원일 인정 요건, 이게 뭐냐면 이제 무조건 출원해서 그날을 국제 출원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다음과 같이 보완 사항이 있어요. 이 사항을 보완하면 인정이 되는 거죠. 출원이 수리관청에 국제 출원을 할 권리, 권리자가 없는 자가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국제 출원이 소정의 언어로 되어 있을 것.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출원할 표시가 있어야 되고 체약국을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구서, 명세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하고 특히 이제 관계가 없는데 우선권 회복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는 아예 우선권 회복이라는 절차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무조건 우선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12개월. 이걸 잊어버리시고 깜빡하시가지고 더 뭐 낸다든지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반드시 우선권이라는 걸 아시다시피 먼저 출원을 하는 거죠. 일종의 기초 출원인데, 이 출원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그 출원을 우선권이라고 해요. 먼저 냈던 출원. 동일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대신. 수수료가 있는데요. 수수료는 이제 국제 출원료 조사라고 하는데, 국제 출원료하고 조사라고 왜 나눠지냐? 국제 출원 반드시 국제 출원하면서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사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 싸게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나라가 있겠죠. 우리 한국어로 한국을 조사 기간으로 선택을 하면 45만 원이고요. 한국에다 내는데 영어로 출원을 하면 좀 비싸요. 130만 원. 오스트리아는 250만 원. 호주는 190만 원. 이런 식으로
이 조사 기간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나라마다 이제 감면 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와이프 홈페이지나 티커청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이 금액이 이제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한국을 조사기관으로 봤을 때 돈이 얼마 정도 들까? 출연료하고 조사기관료를 포함하면 한국어로 조사기관에서 선택을 하면 160만 원 정도 되고요. 오스트리아는 뭐 37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0만 원. 환율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은, 출원하는 방법은 종이, 정말 서면이라고 하죠. 종이로 낼 수가 있어요. 종이로 낼 경우는 수시로 가면 혜택이 없습니다. 전자출원을 하는데, 전자출원은 이제 그 리퀘스트를 주로 만드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PCT 세이프라고 있어요. 세이프하고 ePCT라고 있는데 이제 전자출원 방식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전자출원을 하느냐 아니면 웹 베이스라 해가지고 웹에서 직접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웹에서 하는 것은 온라인 출원이라 해가지고 ePCT를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PCT 세이프는 지금 이제 서비스를 중단할 이제 예정에 있고요. 앞으로 국제 출원을 하려면 ePCT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출원료는 전자 출원할 경우는 300 스위스 프랑을 감면을 받습니다. 국제조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그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수사항인데 이걸 국제조사를 하는 경우는 주로 그 발명에 대해서 선행조사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 이거에 의해서 국제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출원인한테 한부 보내고 국제사무국에도 송부를 합니다. 여기 가지고 이제 보는 게 특허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특허성. 이제 견해서라는 걸 작성해서 특허 출원하고 국제사무국에 보내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출원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출원을 다른 나라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기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 출원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있는데 이것도 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그다음에 호주, 태국 등등 여러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자, 국제조사 결과를 통지하는데 이제 보고서를 만들겠죠. 보고서는 이제 조사용 사본을 수령할 날부터 3개월. 되게 국제 출원을 하면은 수리관청 그 서류를 받은 관청이 그 조사용 사본이라는 것을 국제조사 기관에 보내요. 그럼 그 기관에서 조사용 사본을 수령하는 날부터 3개월 안에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어로 했을 경우 한국어로 지금 보고서를 만든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통상 국제조사 완료부터 2달 이내에 청구 범위가 보정 가능하다. 보정이 가능하면 19조 보정이라고 해요. 조약에 의한 19조 보정을 여기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진행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진보성이라든지 신규성 등에서 이제 거절 유발했다. 그럴 때 이제 보정을 통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이 엄청 중요하죠. 자, 국제조사 보고서 샘플입니다. 우리 한국 거예요. 한국 거에 보면 이제 되게 이제 여기 숫자가 A, E, L, O, P 이런 식으로 특별히 관련 연구소 보이는 일반적 수준의 정의학 문헌 이런 써있지 않습니까? 카테고리에 있는 것에 의해서 청구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의미죠. 국제조사 보고서를 보고 특허성이 없다가 판단되면 이제 해당 청구항을 삭제하든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국제조사 견해서를 보면은 견해는 3가지로 나뉘어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 이건 다 일반적인 특허하고 같습니다. 국제 공개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특허의 공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국제 공개는 뭐냐? 와이프 홈페이지에 그 특허 내용을 올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누구나 접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 특허도, 우리나라 특허도 1년 6개월의 공개가 강제로 되는 거죠. 강제. 그 다음에 그 공개 사실을 출원인한테 통지를 하는 거죠. 근데 공개는 어떻게 하느냐? 공보라 해가지고, 이게 국제 공보는, 공개 공보는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PDF로 저희 공개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사이트 patentscope.wirp.int 일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개발한, 자기가 발명한 기술이 혹시 먼저 누군가가 발명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시면 여기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넣으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개된 PCT 국제 출원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페이턴트 스코프에 들어가는데요. 여기 서치라는 부분도 있고, 서치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 전부 그 출원과 그리고 요약서 같은 거가 나오고, 이쪽에 쭉 보면 청구 범위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제 출원을 하면 이 페이턴트 스코프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 맞죠. 자기 출원인이 자기가 맡고 있는 출원이 과연 어디까지 그 출원이 진행되고 있느냐 확인하는 것도 이 페이턴트 스코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충적 조사가 뭐냐? 아까 국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한 경우, 쉽게 말해서 전부 선행 기술을 한다고 해서 주로 베이스가 영어나 자기 나라 언어가 대부분이거든요. 일본어, 뭐 중국어 정도인데, 뭐 핀란드라든지 뭐 유럽, 우크라이나 이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언어, 국제 공고어가 아닌 경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쪽 부분에서 그럴 경우는 이제 보충적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이죠. 선택사항. 그래서 신청은 우선일로부터 19개월 만료 전까지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어디에 내야 하는 수리관청이 아니고 국제사무국에 직접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적 국제조사는 다음과 같이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보고서는 28개월 이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국제예비심사라고 했어요. 이건 좀 더 디테일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할 수도 있고, 이게 선택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강제사항은 국제출원에서 딱 하나, 국제조사뿐이다. 요것만 하시면 되고요. 예비심사는 주로 이제 그 나라에,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좀 더 심도 있게 먼저 이제 국내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심도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출원인이 신청하는 임의적 선택 절차예요. 그래서 이제 예비적이고 비구속적 판단이다. 이 서류에서 예를 들어 특허가 나왔다고, 특허성이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나라에 가서 특허성이 인정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데 단지 자기가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비싸게 들어가야 되냐에 대한 판단 근거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 심사 청구는 선택할 수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 나라 예비 심사 기관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특허청에 주로 선택해서 출원을 예비 심사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 심사는 우선일부터 22개월까지는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예비 심사 수수료도 역시 돈이 드는 거죠. 한국을 예비 심사국으로 했을 때는 45만 원, 지금은 22만 7천 원 그런 식으로 됩니다. 대신 이제 우리나라는 예비 심사를 조사기관으로 해서 조사를 받거나 예비 심사를 신청했을 경우는 감면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감면 제도가 있다는 거 그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 심사를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되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34조 보정. 이 보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특허 제도에서 아주 중요한 그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허성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애매한 부분을 특허가 나오게끔 이렇게 보정하는 제도. 그런데 이게 국제 단계에서 보정하는 좋은 점이 뭐냐면 각 나라로 들어갔을 때 일일이 전부 보정하고 있으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국제 단계에서 아예 보정을 할 수 있는 아까 국제 조사를 보고 이 부분은 보정을 해야겠다 생각이 되면 국제 예비 심사를 통해서 34조 보정에 의해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을 모두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국제 예비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는 이 보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통지 결과는 예비 보고서라는 특허성에 관한 예비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작성이 되고요. 작성 기간은 우선 28년 안에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샘플은 다음과 같이 아까 조사 보고서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글로 보고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국제 단계가 끝나고요. 그다음 국내 단계인데, 국내 단계는 다시 이제 해당 나라로 진입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뭔 얘기냐면, 특허법은 속지주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특허를 받으려면은 그 나라의 진입 의사를 표시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조에 의한 특허법 203조에 의한 서면이라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죠. 대부분이 30개월인데 통상 우선이로서 30개월. 그런데 한국특허청은 우선이로서 31개월까지. 외로 더 빠른 나라도 있어요. 21개월까지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까하고 유사한 건데, 자, 28개월까지 국제 예비심사 보고서가 나온다고 했죠. 이 국제 예비심사 보고서를 가지고 어디 나라를 들어갈 것인가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국제 출원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사실은 국제 출원, PCT, 국제 출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파리 루트하고, PCT 제도를, 조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파리 루트는 그냥 일괄 출원이 아니에요. 그 나라로 직접 우선권을 주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PCT는 기본료가 있고, 그 다음에 조사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쌉니다, 사실은. 비싼데, 단 하나의 장점, 하나의 출원. 또 장점이 굳이 있다면 기간이 길어요. 그 진입 기간까지의 기간이 30개월 또는 31개월 되면 준비 기간이 충분합니다. 단점은 수수료 이중부담. 왜 이중부담이냐? 국제조사도 받고 예비심사를 또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에 가면 또 심사 청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배로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파리 루트는 단점은 뭐냐? 하나의 출원으로 가입국의 전체 효과가 없어요. 파리 루트는 그 나라에 바로 들어가서 심사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 바로 심사 청구를 하기 때문에 국제조사료나 국제예비심사료가 다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근데 가령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나라, 파리루트로 들어갈 경우는 대개 이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나라가 몇 개 안 되는 나라. 나는 미국, 중국, 일본만 해야겠다.
뭐 이런 경우는 차라리 파리루트가 낫고, 혹시 모르니까 뭐 다른 나라 유럽도 하고 베트남에서 내 것도 베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이제 그 대상국이 늘어날 땐 차라리 PST가 낫다. 이건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아까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를 가지고 이제 보정 또는 이제 전략을 수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를 가지고 특허성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고치면 보정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겠다. 그건 이제 보고서를 가지고 아까 19조 보정이나 34조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정의 기회를 받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보정의 기회 보면 한령을 보면은 제일은 19조 보정이라고 해요. 청구 범위에만 보정이 가능하고요. 국제예비심사는 명세서, 청구 범위, 도면 모두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ST, PPT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예비심사 보고에 의해서 특허성이 긍정적으로 나왔을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심사 청구 제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각 나라마다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PST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WIPO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학에 진입하려면 어떻게 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입 시 결정할 고려 사항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허권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주로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허 출원 비용이나 유지 비용, 등록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냐,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읽어보시면 아시는데요. 근데 이제 진입 시 이제 출원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 특허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가 등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여기 EPST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출원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종이로 되는 서면, 두 번째는 PST 세이프라는 소프트웨어를 아리안글처럼 다운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요. 아리안글처럼 설치를 하네요. 설치를 하면 거기서 파일을 만든 것처럼 이 PST 세이프가 있고, 이 PST는 뭐냐면 아예 WIPO 서버에 접속해서 파일을 이제 거기서 작성을 해서 만드는 거죠. 가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탈이 있는데 pst.wip.int 이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포탈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공개어를 이용해서 가능해요. 우리나라도 공개어입니다. 지금 현재 PST 공개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어도 공개어고 영어, 스페인어 이렇게 쭉 공개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PST eSafe의 장점은 자기가 이제 PST 출원을 하면은 중간 서류 제출이나 문서 열람 등을 쉽게 다양하게 이 PST 세이프에 비해서 편리하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데모 버전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아까 이 포탈에 들어가면 데모로 저희가 샘플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PST를 바로 작성하지 말고 데모를 사용해서 샘플로 한번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PST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PST 세이프하고 달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 PST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죠. 장점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버전업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버가 알아서 하니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올해 9월쯤에 종료가 될 예정인데 아직은 지금 이 PST가 종료된 게 아니라 PST 세이프가
세이프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아직은 연장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이 PST 말고 PST 세이프는 아마 종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